김치라면엔 식이섬유가 많을까요? 김치라면에 진짜 김치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오징어 짬뽕에는 그러면 오징어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라면 회사에서도 제대로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드닥터 통합의학 박사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식이섬유를 너무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안 드셨을 경우에 심지어 장에 천공까지 생겨서 병원에 가서 소장, 대장을 일부 절제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식이섬유의 좋은 점, 또 단세 지방산의 효과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2025년 2월 5일날 방송된 건데요. 아주 건강하게 잘생기신 박모 씨께서 33세입니다. 이분이 평소에 라면을 좋아한대요. 심지어 하루 3끼 먹을 때도 있었고요. 가족들이 못하게 했으나 몰래 하다 보니까 장내 염증이 생겼는데요. 그 염증이 그냥 위염 잠깐 생겼다가 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크론병으로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크론병이 뭐냐 하면 이 소화기관에 아주 많은 염증들이 생겨서 먹었을 때 우리가 흡수를 못 시키는 병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속이 됐어요. 지속이 되니까 여러분 장벽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소장만 해도 6m, 대장이 1.5m나 되는데 이걸 여 안에 다 넣으려면 장벽이 얼마나 얇겠어요. 얇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얇은 장벽에 염증이 있으면 튼튼하지가 못하겠죠. 그러면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염증이 또 생기고 아프고 심지어 음식물이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소장과 대장의 일부를 절제까지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항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라면이 어떤데요? 라면에 탄수화물도 있고 읽어보면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게 있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예요. 김치라면엔 식이섬유가 많을까요? 김치라면에 진짜 김치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한 1에서 2g밖에 안 들어갔을걸요? 오징어 짬뽕에는 그러면 오징어가 많이 있습니까? 거기다 아주 미세하게 건조물이 좀 들어있을 따름입니다. 이런 것들은 라면 회사에서도 제대로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치찌개 한 숟가락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여러분 배고프고 시간 없고 간편하게 먹으려고 하는 거지만 그게 간혹 가다가 한 번이지 너무 자주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라면에는 식이섬유가 상당히 부족하다. 근데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영양소이다. 씨앗의 껍데기 같은 거 그런 게 식이섬유긴 해요.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만 식이섬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시마, 미역에 있는 것들, 많은 채소에 있는 것들, 과일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식이섬유인데요. 이게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는 거,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 줍니다. 약입니다. 먹입니다. 우리만 먹어야 사나요? 우리의 협업을 하는 그런 미생물도 먹이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변이 잘 저장됐다 나가야 되잖아요. 이 안에 독소도 많아요. 중금속, 단즙산, 지용성 독소, 농약도 있을 수 있고요. 환경 호르몬도 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득그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잘 담아놨다가 버려야 되는데 특히 변비인 분들이 있으면 기왕이면 좀 정화를 해서 버려야지 더러운 게 그대로 장에 오래 놔두면 그게 재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장을 좀 우리가 도와줍시다. 어떻게 도와줄까? 분뇨 처리장에서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우리의 대변하고 소변을 모아서 정화를 해서 결국은 강과 바다에다 버리는 분뇨 처리장에서 뭘 쓰냐면 톱밥하고 볏짚이나 활성탄, 석회, 그다음 EM과 같은 그런 효소, 균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 미생물을 쓰자고요. 발효 음식이라든지 아니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유익균을 먹어주고 두 번째 그런 톱밥하고 볏짚 이런 데 많은 그런 식이섬유를 먹어주자고요. 잡곡이라든지 껍질째 있는 그런 과일, 채소, 해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첫 번째 대변에 부피가 많아져서 변비가 안 생기고요. 대변도 편안하게 되고요. 독소 흡착 후 배출도 잘 되고요. 또 미생물의 먹이도 되는 거 아시고요.
그다음에 장내 환경 개선이 되다 보니까 염증까지 억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그냥 끝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먹고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그게 단세 지방산. 지방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요. 그냥 잘게 쪼개진 겁니다. 지방도 좋은 거죠. 고효율의 에너지원이죠. 잘게 쪼개진 이 지방산이 아시트산, 프로피온산, 뷰티르산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만성질환을 예방해줘요. 예를 들어서 중성지방 떨어뜨리고 인슐린 분비 높이고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여서 조금만 이래도 인슐린 잘 나오게 해주고 염증 떨어뜨리고 장 건강은 결론적으로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게 바로 이 식이섬유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꼭 한번 드셔주시세요. 안 그러면은 진짜 장에 천공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소하고 과일 그건 꼭 가까이 드시고 잡곡밥 드시고 이게 좀 어려운 분들은 해독 주스 같은 거를 평소에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여러분 꼭 반응을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